안녕하십니까, 원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예고해드린 것처럼 제 소설책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에서 소설 한 편 골랐습니다. 고양이 상처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기르면서 요 녀석한테 참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설 한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상처.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아주 예쁘고 낭만적인 고양이다. 이름은 도토리. 처음 봤을 때 너무 작아서 도토리라고 불렀다. 이 녀석이 가끔 심하게 치대면서 안아달라고 조를 때가 있다. 품에 안고서 가만히 있으면 온몸을 완전히 밀착시키곤 팔에 기대어 잠이 들기도 하는데 따뜻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고양이를 자주 안아주면 발톱 때문인지 팔이나 가슴 같은 곳에 긁힌 자국이 있다. 아주 가끔 그렇다. 아마 그날도 그 전날 고양이가 품에 있다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펄쩍 뛰어나가면서 팔뚝 안쪽에 몇 군데 스크래치가 난 모양이다. 일부러 손을 비틀어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자리이다. 도서관에서 만난 출판사 직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그가 말한다. 선배님, 그 팔에 무슨 상처입니까? 어디에? 팔뚝에 목 같은데 긁힌 것 같은데요. 어디? 어디? 나는 오른손 주먹을 쥐고 팔뚝을 가슴 쪽으로 틀어서 확인을 해본다. 참으로 교모하게도 내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절반 정도는 될까? 거울을 통하지 않고는 온몸을 모조리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달의 이면처럼 우리 몸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 있다. 그곳은 타인들이 본다. 더군다나 등 같은 경우에는 간지러워도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는 부분은 참 얼마나 간질간질하고 답답한가.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닿을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런 마음이 시 쓰는 마음이라고, 그런 상태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를 바꾸면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곤 한다. 무심하다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망각 같은 것이 아닐까. 꼭 확인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니. 하지만 그것도 상처는 상처다. 상처가 이 정도라면 결국 이 상처는 고양이. 야, 그래. 고양이 녀석이구나 싶었다. 뭐든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상처가 생기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서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더 가까이 있다가 가벼운 상처를 입는다. 글쎄, 그건 상처라기보다는 사랑의 흔적이다. 삶의 흔적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이런 흔적이 요즘엔 자주 보인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된다. 나무로 치자면 나이테가 생기는 것이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마음속에 앙금이나 오해, 실수, 뭐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생각해보니 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많던 사람들은 지금 다들 어디에 있을까? 한 시절 잘 어울리다 어쩌다 못 만나게 되고 그것을 결별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잊고 지내는 사람들의 소식이 가끔 뉴스나 풍문으로 전해오기도 한다. 아주 젊었던 시절 잘 알고 지냈다고나 할까. 하여간 종로나 인사동 술집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문학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먼 이국에서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 그녀의 책을 방송국에서 우연히 보고 잠시 가슴이 턱 막히면서 답답했다. 이건 일종의 고양이 상처구나 싶었다. 그날 출판사 후배는 나에게 연고제를 꺼내 발라주면서 말했다. 아유 선배,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 이런 상처를 잘 관리해야 돼요. 사실 뭐 저도 이런 약 같은 건 잘 안 쓰지만 말입니다. 요즘엔 작은 상처에도 약을 바르려고 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곰거나 더 커지곤 해서 말이죠. 나는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그는 손에 약을 묻혀 정성스럽게 내 팔뚝에 난 상처에 발라준다. 난 아이처럼 팔뚝을 내밀고 고마운 손길을 받는다. 참 고마운 일이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가벼운 상처가 있기 마련이다. 통증도 별로 없고 흔적도 그리 크지 않지만 타인의 눈에는 잘 띄는 그런 상처가 있기 마련이다. 그걸 나는 고양이 상처라고 부른다. 내가 고양이를 기르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주 우연한 인연이었다. 처음엔 뱀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 뱀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연을 살펴보자. 어느 여름날 거센 비바람이 지나가고 내 지하 작업실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와 있었다. 서울 광화문 근처 소촌에 내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때 도대체 어디서 뱀이 흘러 들어왔을까 생각했다. 뱀을 발견한 순간 나는 저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잠시 생각했고 뭐 생포해서 밖으로 풀어줄 수도 없고 어쩌나 하는 생각에 옆에 있던 콜라병으로 대가리를 눌러 죽여 검은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달리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뱀을 살린답시고 관광명소인 서촌고리에 풀어주면 뒷감당이 안 된다.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건물 관리하는 까다로운 건물주는 또 어떤가. 순식간에 나는 살생을 선택하고 실행했다. 생명을 죽였다는 참 불편한 마음에 한동안 괴로웠다. 이건 고통이다 싶었다. 하지만 뱀이라는 동물은 강아지나 고양이와는 다르다. 그건 왠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뒤로 한 달이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또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는 지하 작업실과 연결되는 건물의 계단 안쪽 깊숙이 숨어 있었다. 울음소리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해 보였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와 놀라 소리치는 비명소리를 합쳐놓은 것 같다고나 할까. 하여간 여자아이 주먹만한 새끼 고양이는 갈비뼈가 다 드러날 지경이었지만 절박하게 소리쳤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한 신도처럼 그 녀석에게 다가갔다. 내가 다가가자 처음에 고양이는 심하게 하악질을 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털처럼 가벼운 녀석이었지만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참 대단했다. 어찌나 저항을 하는지 약간의 공포감을 느꼈다. 하지만 더 다가갔다. 녀석은 발톱을 세워 나를 공격할 태세였다. 아이고, 어쩌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이쁜 녀석이 어미의 품에서 떨어졌을까. 결국 굶주림에 지친 녀석을 위해 동네 슈퍼에서 참치와 우유를 사다가 조금씩 나눠줬다. 점점 고양이는 살이 올랐다.
하루에 한 번 담배밖에 사지 않던 내가 간헐적으로 우유와 참치를 사자 슈퍼 주인이 말했다. 선생님, 요즘에 우유하고 참치 드세요? 아니요, 제가 먹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가 작업실 계단에 들어와 있어서요. 아유, 그러시구나. 어쩐지 저기 반려동물 코너에 고양이 사료 있어요. 그 싸니까 그거 먹이세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고양이는 내가 준비한 사료를 먹고 며칠 만에 제법 뽀얀 자태를 보였다. 굉장히 귀여웠다. 자꾸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그래서 나는 그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도토리라고. 시인 김춘수 선생의 말처럼 내가 도토리라고 고양이를 부르는 순간 녀석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항상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 인연이라는 게 그렇다. 아이고, 참 사는 게 그렇다.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이 녀석의 형제로 보이는 다른 녀석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6마리였다. 아이고, 이런. 녀석들은 도토리 사료를 거의 다 먹어치웠다. 도토리는 같은 종끼리의 먹이 사슬에서 한참을 밀려나 있었다. 도토리가 혼자 낙오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도토리는 다른 놈들에 비해 약하고 착하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다. 갑자기 감정이입이 됐다. 내가 그렇지 않나? 나는 사료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다. 그러자 언제부터인가 녀석들의 어미로 보이는 꽤 덩치가 있는 고양이가 계단 위쪽에 서 있다가 식사를 같이 했다. 뱀을 죽인 죄책감으로 고양이를 살렸는데 이곳이 마치 난민 구호센터처럼 변해버렸다. 대여섯 마리의 고양이들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온 난민들처럼 보였다. 이젠 객관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만 했다. 그래, 살리자라고 결정했지만 나는 가난한 세입자이고 건물주는 생각이 달랐다. 건물주는 계단으로 내려오는 고양이 무리를 향해 폭력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약간의 결벽증이 있던 건물주는 고양이들을 향해 발로 차고 하면서 거칠게 고양이를 쫓아내고 나서 나에게 말했다. 이제 이 자리에 치약을 놓고 식초를 뿌리시면 됩니다. 약간의 폭력, 그리고 치약과 식초 덕분에 고양이들은 사라졌다. 뭔가 허전하다. 가끔 녀석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어느 날 밤 녀석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지하 창문으로 다가가 말했다.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다. 도토리, 너냐? 왜? 어디 갈 데가 없어? 야옹, 아이고, 그래. 어서 일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야옹, 야옹, 보고 싶었다, 이놈아. 야옹, 야옹, 야옹. 어서 들어와. 나는 지하 창문을 열었다. 녀석은 펄쩍 뛰어내려와 내 품에 안겼다. 그렇게 고양이를 작업실로 들이고 책상자에 담요를 깔아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도토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몸엔 고양이 상처가 생겼다. 우리 삶의 모양이 이렇다. 다들 고양이 상처가 몸에 생기는지도 모르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의 눈에 띄면 그 모양이 드러난다. 상처가 아름다울 리는 없다. 그건 감염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다. 이런 작은 상처들이 몸과 마음에 생겨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조금씩 늙어간다. 나를 위해 살고 너를 사랑한다면
고양이 상처를 다들 몸에 새기면서 사는 거다. 그러다가 다른 세상으로 간다. 그래, 그런 거다. 네, 제 소설 고양이 상처 읽어 드렸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고맙습니다.